이 협상부터 타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입니다.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통상 문턱을 낮추고 물가를 내리는 등 소비자를 위한다는 게 기본 목표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을까요? 한미 FTA 발효 지난 1년 심층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발효가 된 지 1년입니다. 그동안 얻은 것보다는 좀 내준 게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무역 부문에서의 그 통계 변화입니다. 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은 478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 글로벌 위기로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이 증가한 것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요. 그러나 한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해서 정부가 당시 홍보했던 연간 12억 9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네. 증가한 수출이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좋은 성과는 아닌데요.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을 주도한 것은 주로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10.9% 증가했고 관세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석유 제품 수출도 29.3% 급증했습니다. 네. 관세 혜택 품목이 아닌 곳에서조차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 특정 업종에서 수출이 집중됐습니다. 네. 일단 외형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국 쪽의 수출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지요. 네, 여러 나라 간의 이 무역 협정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이 최근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유럽 연합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했다는 그런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FTA를 발효를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이 이제 물건값이 얼마나 싸질 것이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FTA를 맺었는데 미국산 물품 정말 싸지긴 싸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물가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이 소비자 후생 증진인데요. 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년간은 사실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오히려 물건값이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아마 한미 FTA 이후에 많이들 사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렌지와 체리, 자몽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경우에는 FTA 이전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사라진 의류나 화장품 등 공산품의 경우에는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꿈쩍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아몬드나 호두, 쇠고기 등은 오히려 FTA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유통 과정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마진으로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아울러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미국에서 생산 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실제로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경우는 주 산지가 캘리포니아인데요. 네. 지난해 폭염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렌지나 체리, 자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이제 찾는 그런 농산물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그런 물품들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반길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식탁이 너무 이 수입산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오렌지와 체리 등이 싸게 수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제철 과일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한 팩에 10,000원이 넘는 딸기와 귤 대신에 한 봉지에 5,000원 하는 오렌지를 사 먹게 되고 여름에는 자두와 포도 등 국내산 과일보다는 예전에는 비싸서 먹어보지 못했던 미국산 체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미국산 농산물의 식탁 점령과 국내 농가의 피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농산물 문제는 참 해법이
과연 어떤 해법이 나올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한미 FTA가 발효되긴 했지만은 아직 그 해결을 보지 못한 과제들도 많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그 ISD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의 그 재협상 문제입니다. 이 ISD 재협상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연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정치권과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외국인 직접 투자는 1년 만에 113.6%나 증가했는데요. 이 투자 고객이 늘어났으니 이 국가가 소송을 당할 확률도 높아진 셈입니다. 문제는 ISD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거나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문제, 이 문제도 협정 이후에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미국이 깐깐하게 요구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 과정도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라든가 원산지 증명 과정,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2, 제3의 론스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